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쌤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아니 댓글에 네. 왜 이렇게 라디오 안 하냐고 빨리 올려달라고 그런 댓글이 음. 진짜 많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 우리 채널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돌잔치도 앞두고 있고 이래가지고 네. 시간이 될까 음. 그리고 또 지민쌤도 바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너무 기다려주시니까 제가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힘들게 분당에서 일산까지 네. 모셨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장대 우산 들고 왔습니다. 밖에 비 안 오던데? 나올 때는 아, 왔는데 지금 또 그쳤더라고요. 아이고, 네. 다행이네요. 집에는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지민쌤 한 달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즐거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 네. 우선은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59일 됐다고 했던 그 남자친구랑 네. 200일이 됐어요. 와, 네. 200원 줘야 되나? 그러니까 200원 받아야 돼. 아,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뭐 200일 기념하여 맛있는 것도 먹고, 음. 네, 데이트도 하고, 네, 인스타 봤어요. 네, 음. 네, 그렇게 또 행복한 봄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 표정이 아주 너무 좋으시네요,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말 많은 소녀님 채널에서 저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이렇게 일일이 댓글을 달면서 아, 댓글 달았어요? 네. 나 대댓글은 안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 못 봤어요. 달고 네. 있는지 몰랐네요. 몇 분께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또 그게 또 소소한 저의 즐거움이었고 그렇게 네. 보냈죠. 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뭔가 저번보다 되게 밝아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오늘 얼굴 딱 마주하는 아.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좀 많이 웃고 있었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웃을 일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웃고 있더라고요. 일도 줄였어요. 아, 네. 그거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돈을 포기하고 역시 사람은 약간 놀아야 돼. 아, 완전 공감합니다. 네. 일을 좀 허덕이면서 하다가 그게 줄어들고 나니까 이게 잠 많이 자지. 우선 쫓기는 거 없어지니까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사는 게. 그게 이제 얼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공감하고요.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그 일을 줄이는 과정을 네.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2년은 아니다. 한 1년 반 정도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일을 처음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결국에 그 일 전체가 줄진 않아요. 음. 근데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일을 줄였을 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면. 저의 경우는 좀 그랬던 게 옛날에는 뭔가 마음이 막 조급하고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일을 줄이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한 6시 넘어가면은 제가 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제한된 시간에 일을 했더니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결국에 해내고 있는 일의 양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 줄 알았지만 시간을 펑펑 낭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고. 그거 되게 공감해요. 저도 일이 줄어드니까 일에 대한 예전에 사실 혐오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혐오했잖아요. 근데 페이퍼 쓰기 싫어 이러면서. 저도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글을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집중력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제 또 완벽주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의 양이 많으면 굉장히 쫓기고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양적으로 핸들링이 되니까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제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일을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취미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일이 싫지 않고 그래서 공들이게 되고 공들이는 과정이 이전보다 재밌고 그게 일을 줄여서 좀 얻게 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나는 100만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하나의 완성도가 100이 아니라 90, 80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대충 쳐내는 것 같이 대충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던 그치. 거죠. 그거 하나에 싫죠. 110을 나는 부어서 100을 맞아요. 내고 싶었던 네. 거죠. 근데 그게 되니까 일 자체가 좀 즐거워지는 게 맞아. 아닌가. 이 완벽주의자. 맞아. 이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지민쌤이랑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니까.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괴롭고 죽어난다. 맨날 울고 어쨌든 네.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뭐 동기부여 성장 다 좋아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나를 아프게 만들 정도로 일을 하는 거는 멍청한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 사실 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일을 줄여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런저런 남의 얘기 쉽게. 솔루션을 주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또 균형 있는 삶을 못 살고 있었구나. 요 근래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 자기 검열과 네. 자기 검토와 네. 평가와의 반복. 이것이 그쵸. 인생인가. 네, 직업적으로도 그런데 원래도 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요즘 굉장히 좋아요. 얼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또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MBTI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네. 퍼스널 컬러, 또 막 사주 이런 네. 거 이제 되게 막 신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그런 거 다 유료 검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MBTI 바뀌었잖아요. 뭘로 저 나왔어요? 인티제예요. 인티제. 네, ENTJ예요. 네, 네. 제가 거부하고 있었던 어떤 저의 그 NTJ 성격 있잖아요. NTJ. 그거를 뭔가 인정하고 나니까 저는 저의 배움에 대한 욕구라든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겁나 빡침 이런 거를 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하고 뭔가 사람들이 제 옛날에 원래 ENTP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NTP라고 저를 설명했을 때 거기에 보이는 리액션들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았었어요. 뭐 논쟁을 즐긴다든가 저 전혀 즐기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게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답니다. 저는 MBTI를 할 때마다 한동안은 ENFJ가 여러 번 나왔는데 가끔 또 I가 되기도 하고 뭐 IS 그 제 기분에 따라서 자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미신이라고 생각은 물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우리 명함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기소개할 때 이름은 뭐 나이는 MBTI는 MBTI는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저도 다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도 다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퍼스널 컬러 하면서 인생의 어떤 지혜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혜였어요. 영상으로 찍었는데 네. 이게 좀 약간 뭔가 말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날렸어요. 우리 자막소녀랑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네. 날렸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거였어요.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하자. 그게 일이라면. 그게 이제 저희 어떤 모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아닌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그냥 열정으로 하는 것도 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되는데 일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남들 기준에서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를 억지로 막 잘하려고 하는 건 너무 에너지 낭비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걸 내가 좋아하도록 노력하자. 그게 차라리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가지쳐져 있던 일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좀 탈락이 됐어요. 컬러를 진단받으러 가셨는데 인생의 철학을 얻어서 오셨군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어. 그때 그 선생님이 대표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님은 진짜 완전 키도 크고 모델 같고 네. 엄청 시크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그 쌤이 내가 아이유처럼 샤랄라하게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면. 근데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하면 바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아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효율성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막 순백의 막 화이트 아니면 막 시크한 블랙 막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냥 하면 정신승리하면서 이목구비로 다 덮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정신승리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에 베스트인 사람이 내 옆에 왔을 때 내가 베스트가 될 수는 맞아. 없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치. 그럼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샤랄라 막 화이트 막 뭐야 레이스 이런 걸 해야 되나. 막 잔꽃무늬 막 뜨개질하고 나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일할 때도 시크한 모습 보이십니까? 막 블랙 시크 막 카고 팬츠 막 가죽 잠바 이런 거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둘 다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어울리는 걸 했을 때 난 베스트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을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네. 나는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좀 수더분하고 약간 푼수태기 같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만 하면
똑똑한 척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돼요. 말이 뭔가 못 따라가는 느낌? 특히 이렇게 좀 남이 들을 걸 이제 예상하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이건가 보다. 그냥 똑똑한 척 하는 게 필요한 상황에서 또 지적인 전달을 하는 게 그냥 이게 나한테 맞나 보다. 이렇게 또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게 좀 싫었거든요. 네. 그 딱딱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싫었는데 그게 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미 없어 보이고. 그죠. 저도 뭐 어떤 건지 아는데 사실 이제 사적으로 알고 있는 지민 쌤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대체 불가로 좀 깜찍하거든. 근데 아쉽다. 이게 똑똑하고 이제 지적인 그런 거는 나보다 항상 더 지적이고 더 똑똑하고 그래서 항상 더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나의 매력을 다 뽐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자연스럽고 싶은 건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할 때 인격과 성격과 일을 하지 않을 때 성격이 꼭 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편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오래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상담하고 또 제가 아동 청소년들 주로 담당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좀 신랄하게 해드린다고 예시를 들다가 가끔 이제 말 버릇이 나오는 거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애기들이 왔다. 그러면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이제 같이 좀 욕해주고 싶을 때 그 새끼가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네요. 나도 어머 애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 정도도 안 돼요? 사실 좀 조심스러워. 해놓고 좀 뜨끔해요. 어머 아이들이 너무 짓궂네요. 좀 못됐네요. 뭐 이렇게 정도로 항상 좀 순화를 하는 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머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어머 내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래. 전혀 그 부분은 뭐 욕 안 한 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 나 같으면 쌍욕을 갈겨줬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의 직업이 저한테 좀 저를 가두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전문가의 굴레죠, 뭐 그게. 그런가 봐요. 뭔가 이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뭐 요 근래 들어서 또 이 말 많은 소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거 뭐 아무도 나에게 가하지 않은 그 제재를 통제를 제 셀프로 이제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좀 그런 느낌을 요즘 좀 느꼈었었죠. 하면서. 근데 뭐 여기서는 우리가 임상심리사가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지민이로 만나는 네. 거니까 좀 이렇게 펼쳐줘. 그래야 그러니까. 방송도 재밌어지고 맞아요. 좀 웃겨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 틀 이거 깨야지.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차츰차츰 같아요.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저 계속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요. 우리 오래 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어제 지민쌤한테 무슨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말했더니 의뢰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연애에 지금 고민이 있구만. 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의뢰 연애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의뢰 연애를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뭔가 우리 연애 고민이 많은 지금 또 날씨 좋고 또 얼마 네, 나가고 그러니까. 사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네, 지금 다들.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 내지는 경험담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그 연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지민 쌤은 이제 연애를 해보셨을 텐데 네. 을이에요, 갑이에요? 저는 나이가 좀 먹고 나서 연애를 했을 때는 갑도 을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짝사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귀는 단계까지 못 가고 을이 되는 거야. 이미 먼저 좋아하는 걸 드러냈으니까. 네. 그냥 사귀면서 을이라도 됐으면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사귀지도 못하고 을의 역할을. 근데 물질 공세 엄청 많이 하고 저는 그래요? 네. 사실 그 연애 돈으로 남자 사귀는 스타일이야? 그것도 비싼 것도 못 해줘. 근데 이제 비싼 건 못 해주고. 그 20대 때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 자취하는 오빠들 왜 또 이렇게 어린애들 좋아하는 오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이렇게 쓰레기 라인들 있잖아. 그런 애들 쓰레기 라인 너무. 쓰레기 계보가 있잖아요. 다 네. 걸려들었어요 저는. 진짜? 네, 그 쓰레기 라인들이 왜 이렇게 저를 또 그렇다고 저를 여자 대하듯이 했다기보다 곁에는 두는데 뭔가 나갔긴 싫고 남주긴 아까워서 이러는 건가 싶은
어장 관리죠, 그게. 그러니까. 예. 근데 나는 그런데 다 걸려들었고 다 나를 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아쿠아맨이 됐구나.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자취하고 있는 오빠들 냉장고에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렇게 넣어. 라면 넣어주고 쓰레기 봉투 사다 주고 생수 사다 주고 밥 그런 거 해놓고. 있구나. 밥 네, 해놓고 네, 밥도 해놓- 해놨어. 밥을 엄마야. 밥 해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이렇게 깨우고. 그렇게 또 잘해줬구나.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만들어서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 새끼들이 다른 애들이랑 사겨. 왜 사겨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나한테 이러면서 연애를 다른 사람들이랑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딱 그 어장 관리를 네. 당했다라고 네. 표현하는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그게 뭐 짝사랑이니까 네. 뭐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그걸 되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아, 이게 어. 나쁜 남자고 이런 거는 수법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을의 연애에서 저는 사실 연애를 을처럼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을이 되고자 하는 그 갑들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아요. 사귀어주지 않았어요? 사귀어주지 않아서 을의 연애조차 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스토리지만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당했던 그러니까 반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을이 되면 굉장히 간절해요. 그 사람이랑 연애를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 정도로 간절해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짝사랑도 중독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간절하고 무언가에 미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 중독되는 맞아. 거네요. 밥 먹다가 이렇게 숟가락 탁 떨굴 것 같이 이렇게 쿵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네. 체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서 빠지면 온몸으로 느꼈어요. 내가 사랑에 미쳐 있구나. 심장이 부르르 떨리고. 어머, 나 그 말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그 심장 철컹하면서 약간 그 혈압 오르는 그 느낌 아니에요? 살짝 네네네.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 떨림이 느껴졌어요. 밥이 이렇게 딱 안 먹히고 뭐 이런 정도로 그 식도가 굳는 것 같은 그 느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할 때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절대 그 감정까지 갈 수가 없거든. 그쵸. 좀 다르죠. 내가 먼저 반하는 거랑은. 그치. 내가 잡을라 하는데 이 새끼가 달아나려고 그러면 약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약간 이러면서 간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갑들은 절대 잡혀주지 않잖아. 맞아요. 잡혀주지 않으니까 근데 또 꼭 다른 애한테 다 잡혀.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그러지 말던지. 아, 그래. 그게 포인트. 내가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하죠. 그걸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연거푸 되니까 이제 저한테 굳어졌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연애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나? 뭐 이런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자존감의 문제로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했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인기가 많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쓰레기라. 그래서 저한테 양아치 콜렉터라 그랬었어요, 친구들이. 쓰레기 감별사, 양아치 컬렉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지민이는 양아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저는 또 양아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다소곳한 느낌이죠. 근데 저는 그 양아들의 그 자유분방함이 약간 저 이렇게 또라이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신선하잖아. 나한테 없잖아.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약간 그때. 그런 거네요. 왜 우리 순정 만화 보면은 그림체를 보면은 머리가 하얀 주인공이 있고 머리가 까만 주인공이 있다. 근데 거기서 머리가 까만 남자 2번 그런 애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때도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나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100% 친구들이 말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친구들한테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고 욕 먹을까 봐. 친구들이 말릴 거고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제 연락 주고받고 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저를 뭐 개인적으로 불러서 잘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요? 아유, 진짜 어장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부르는 자리 항상 저는 부르고 그리고 평소에 되게 친한 친구와 그 이상을 넘어갈 듯 말 듯 이제 그래서 저를 애간장 타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약간 그린라이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레드도 아니니까 뭔가 살짝 색깔이 애매한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면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거든. 그쵸. 긍정회로만 돌리면은 네, 이제 네, 또 네. 그린라이트처럼 보이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치만 네. 그린라이트는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의뢰 연애가 될 수 없었던 건 저한테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연애를 하자고 하지 않았고 S랑 또 성립이 안 됐고 네, 갑과 성립이 안 을이. 됐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귀자고 했을 때 제가 오케이를 하면서 연애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는 을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좀 갑에 더 가까운 그런 건가요?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어설픈 갑질을 하다 차이고 좋다, 좋다. 네, 그래서 20대 때는 그 굉장히 서툴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여과 없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때의 부적절한 방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 열받잖아요. 네. 아, 이거 얘기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연애였어요. 제 첫 연애가 되게 늦었어요. 그때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남자친구 사이에서 네. 화가 나면 밥 먹다 가버리라 그랬어요. 밥을 먹고 있는 중에 너 가.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리고 밥숟가락으로 대화하다가 막 이렇게 머리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걷다가 대화하다 화나면 집에 확 가버리고 그냥 버스 확 올라타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어린 표현 방식이다. 그거는. 네네네. 아이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아이같이. 근데 저도 그런 저를 보는 게 되게 낯설고 왜냐하면 대인관계에서 한 번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 네. 저는 오히려 무례를 범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남자친구라는 관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친밀해질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불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는 막 그렇게 터뜨리고 결국에 차였죠. 이제. 근데 그 찬 남자 좀 괜찮아 보이네 갑자기. 나는 그렇더라고 개인적으로. 갑질을 당하는데 참고 있으면 그냥 좀 별로로 느껴지고 갑질을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딱 그 관계를 끝내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갑자기 그 사람은 좀 멋있게 느껴지네요. 멋있지는 않았지만. 아니 근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잖아요. 네,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와서 그때 그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 첫 번째 연애에서 했던 저의 그 미숙한 대처들을 되게 많이 고쳤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러니까 한 여자를 구제했어요. 그분이 이별을 함으로써. 뭐가 진짜 잘못된 거구나. 그때 그 연애를 한 1년 유지하면서 한 4번인가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이제 또 붙잡으면 다시 사귀었다가 또 아니면 또 내가 붙잡았다가 이제 그걸 많이 했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소진시키는지 그것도 이제 경험을 했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헤어질 마음이 아니면 절대 나는 헤어지자는 얘기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내 불쾌감을 드러내는 얘기를 할 때 헤어지자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헤어지자는 얘기를 진짜 헤어질 때 아니면 이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막 가버려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그 이후로는 거의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배워가고 네네. 성숙해져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의 어떤 연애 경험 이런 거를 생각해봤는데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정말 유튜브 잘하고 싶어가지고 미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 왜 미혼이면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이 있어? 연애를 막 할 해보면은 수 이게 있으니까. 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연애는 다 네. 너무 이제 옛날 네. 이고 또 이제 처자식이 아니고 남편이랑 자식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 또 신랄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콘텐츠를 위해서 이제 저도 뭔가 희생을 하자면 저는 되게 현실 판단이 되게 빠른 사람이어가지고 연애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지 않으면 연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먼저 안 좋아해. 그리고 나한테 그렇구나.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뭔가 의리 될 만한 상황은 많이 없었고 그렇다고 근데- 제가 막 갑질을 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사랑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남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지 않으면 애초에 호감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전 되게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아예 마음이 생기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뭐 대학교 뭐 이렇게 신입생 이럴 때
외모만 보고 살짝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막 호감 가지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겠지 저렇겠지 생각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상 그 사람 몇 마디 하는 거 보고 깨고 안 좋아하고 뭐 이제 이런 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근데 이후에 뭐 실제 이제 연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거 말고 연애를 했을 때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제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늘. 나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어쨌든 내 스타일이 보이면 어떻게든 다가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순수하고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쫄본 게 내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고백이나 시도도 잘 안 하는 거고 나를 좋아해준 사람은 이미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건 확실한 관계니까 뭔가 시도를 그러니까 오히려 전 제가 그렇게 뭔가 열정과 뭔가 사랑 이런 거를 쫓지 않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와 불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감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으로 보이는 건데 저는 인간적인 호감이 너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확 좋아지는 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전 이게 너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빨리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용기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뭔가가 너무 빨리 좋아지는 거? 금사빠. 금사빠. 그냥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뭔가 저 사람이랑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심산이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지나치게 가고 이러니까 이게 다 새어 나오는 거지. 새어 나온다는 말이 네, 누가 봐도 이제 상대방은 아는 거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저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대상은 알았겠지. 얘 나한테 빠졌구나. 어장관리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한테 어장관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죠. 그때에도.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럼 뭐 우리는 어쨌든 뭐 의뢰 연애는 하는 스타일은 일단은 조금 아닌 지금 현재는 저도 건가요?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의뢰연애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안 되는데 의뢰연애를 생각했던 거는 좁게는 연애의 범위인데 관계에서 의리되는 것 전반적인 걸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명확한 생각이 일단 있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랑 자주 만나거나 사귈 수는 있어요. 뭐 남녀 관계, 뭐 애인 관계로 사귈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꼭 좋아하진 않는다. 이게 저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좋아하는 거지. 네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그 종족 그쵸.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제 호감이 생겨가지고 친해지고 싶거나 어떤 남자한테 호감이 생겨서 사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되게 그치.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스팸이랑 햇반이랑 생수를 채워주기보다는 뭔가 얘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라고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막 머리를 걔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고 걔가 좋아하는 스타일 옷을 입고 약간 이런 걸로 저는 약간 포커스를 뒀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리고 적당한 무관심? 약간 그러니까 무관심? 밀당인 거죠, 소위. 네, 네. 네. 그러니까 저쪽이 얘가 뭐지? 얘가 좀 궁금한데 이런 여지를 줬었어야 되는데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나를 향해 있어라는 그 느낌이 이미 사귀기 전부터 호기심이 안 생기잖아요. 제가 궁금하지 않잖아.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머리로 계산해도 너무 감정이 이미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 많은 소녀님 말처럼 상대가 나를 되게 좋아해 준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고마워.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랑 그냥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거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 관계에서 보통 저는 그걸 좀 착각하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그 나쁜 기집애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냥 누군지 알죠? 그 약간 저 막 가스라이팅하고 네네네. 제가 되게 여러 번 네. 얘기해가지고 또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걔가 약간 그런 타입의 아이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줘요. 근데 저 이외의 관계에서는 너무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못 숨겼구나. 숨긴 노력을 안 해요. 음. 그냥 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막 이런 이런 말 것들. 되게 자주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얘는 내가 싫어지면 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네. 좋은 애가 아니네. 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은 되게 억울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잘해줘도 되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냥 좋은 사람인 게 난 더 좋아. 이런 말을 이제 어. 저는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자꾸 의뢰 관계에 빠지게 되시는 분들은 약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얘한테 잘해주려고만 너무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 요 맞아요. 부분을 맞아. 조금 짚어보시면 좀 이게 뭐 상처가 또 된다고 또 약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의뢰 관계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원하는 게 있을 때 의뢰 관계, 의뢰 연애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원하는 그러니까 거.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이 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원하는 거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짝사랑을 했어요. 저 사람은 아직 마음이 나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어. 그럼 난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원하는 게 포함해서.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내가 의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네. 보통은 사랑을 갈구하니까 이제 의리 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더 깊은 핵심은, 그 안에 불안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충분하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불안이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 계속 매달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갑이 되게 가해자 같고 을이 피해자 같잖아요. 감정적으로 느낀 어떤 슬픔을 따져봤을 땐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줄 수 없는 걸 자꾸 나에게 갈구하는 사람, 그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받아주기에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퍼붓는 거, 퍼붓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나한테 바래. 바라는 거. 나는 줄 수 없어. 아직까지 나는 거기까지 진도 못 나갔는데 자꾸 따라오라고 해. 그런 거. 친구 관계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면은 나는 이제 얘랑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 정도는 오케이. 근데 막 단짝 친구 매일매일 1시간씩 통화는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자꾸 바래. 그러면 뭔가 겉으로는 쟨 나한테 무심해 이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되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쪽이 가해자 같지만 오히려 약간은 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낼 게 있는 사람이 을인 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을은 그런 요구조차 제대로 못하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을에 대한 정의가 좀 정의가, 달랐구나. 네. 저는 사실 그 요구하거나 때를 쓰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무언가를 주장하는 건데 그것조차 솔직하게 하면 이 사람이 달아날까봐 그것조차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시를 하나 이제 들면 완전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저의 과거를 저는 이런 게 많으니까 썸을 타던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오빠 미안해 지금 남자친구 안 듣길 바라며 아무튼 그 썸을 탔었는데 그분도 그런 상태였나 봐요. 저를 여자친구로 하기에는 뭔가 이제 썩 이제 석연치 않고 근데 이 관계를 끝나기는 또 조금 아쉽고 이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관계는 0.5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시기가 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제가 이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연인인가 아닌가가 좀 애매하니까 가끔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는데 제가 좀 다가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넌 너무 급해. 사람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어. 몇 개월은 너무 길다. 판단해야지 몇 개월 안에. 1년을 봐야겠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1년 정도를. 동안 0.5로 지내자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나이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되니까 자기는 함부로 사귀는 걸 결정하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라지 않았으면 그냥 끊어버렸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야, 그 얘기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이다. 일종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뭘 조르거나 내가 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럼 달아날까 봐? 달아날까 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정권이 아무것도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연애나 만남? 그러니까 뭐 밥 먹자, 나와, 뭐 하자 이런 것조차도 이걸 했다가 이 관계마저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저쪽에서 선을 완전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뢰 연애라는 건 한쪽이 본인의 흐름대로 막 이렇게 연애를 쥐고 끌고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호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진짜 갑과 을의 관계.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일부 성격에서 애정 관계가 너무 중요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 대상을 상실할까봐 그게 무서우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거의 권력이 0대 10인 그런 네, 관계네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의견의 차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한쪽이 이건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사실 연애라는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면 이쪽이 그걸 좀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연애인 건데 한쪽이 한쪽을 아주 명백하게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맞추기만 하고 이거는 저는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을들은 대체로 본인이 그렇게 기울어 있는 거를 그 연애를 하는 중엔 잘 못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관계에서 내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을이라는 인식이 그냥 아예 없는 거구나. 네, 하다 보면 우선 그냥 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러면 저는 을이라고 하면은 약간 3대 7 정도로 마음이 큰 쪽,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어서 마음이 큰 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또 생각을 했는데 0대 10의 관계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갑의 연애를 해본 적이 제 스스로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정말 그 갑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애정은 있는 건가? 애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건 아니다. 주변을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연애할 때 유독 갑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애정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이고 그 약간 권력욕에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연애로 자존감을 찾는 타입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외모가 조금 괜찮다든가 언변이 좀 좋다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이성이 좀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갑질을 하면서 약간 만족감을 느끼고 나 아직 괜찮고 나 아직 먹히고 나 아직 인기 많고 나한테 목매는 사람 있고 이거 자체 이제 약간 만족을 느끼는 게 조금 더 크지만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내가 갑이 됐다라고 만약에 느껴지면 그 관계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그냥 저 사람은 언제든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어라는 그 감각이 들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흥미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호감은 있어서 당연히 연애를 지속은 하겠지만 내가 갑이지라는 그 감각을 느끼면 그 사람이랑 왜 굳이 연애를 이어가게 될까? 저 지금 되게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저는 원래 을이 좀 애정결핍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매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갑이 자존감도 낮고 애정결핍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갑질을 하거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런 거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랑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선택권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인기가 많아. 모든 아이들이 나랑 사귀길 원해. 뭐 이런 친구들이 하는 좀 일종의 무례함 정도를 제외하고 그냥 어떤 관계에서 내가 쥐락펴락해야만 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전 그것도 그렇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네. 왜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대체로 그게 기본에 깔려 있는 느낌인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내가 쟤를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간다? 전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지. 맞아요. 공감합니다. 생각해보니까는 진짜 오히려
갑이 조금 더 약간 정신이랑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갑질을 하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뭐 이렇게 좀 연애에 공을 들이지 않는 방식의 갑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네. 자기 감정 쓰레기통처럼 연예인을 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뭔가 내가 이 정도로 터트려도 제가 그냥 그걸 묵묵히 받아낼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실패했다고 하는 그 연애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 보여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바닥인 건데 근데 사실 내 바닥을 그 사람이 왜 다 받아줘야 돼? 어떤 관계에서도 바닥을 묵묵히 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받아줄 그렇게 필요가 해도 없죠. 되는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친구한테도 안 되고 응.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마음의 욕구인 거고 실제로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른이니까 그렇게 그죠. 하면 안 되는 상처를 건데. 줄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래서 뭔가 조심스럽지 않게 하는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애에서 대부분 이제 뭐 여자 남자의 얘기는 아닌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감정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감성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감정의 어떤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도 연인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건강한 결말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되지. 근데 다들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되게 뜨끔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그렇게 누구나 사니까. 한 번쯤은 어떤 관계에서든 쓰레기가 되는 경험 다 있어요. 그치. 이게 정말 진짜 막 폐급 쓰레기냐 아니면은 그냥 조금 이렇게 생활 쓰레기 뭐 약간 이런 정도냐의 차이지 상대방에게 왜 무례하게 하고 선 넘고 상처 주고 그런 경험 다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저는 그런 걸로 또 많이 반성하고 배우고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흠칫하고 이런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진짜 그런 거는 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 첫 번째 연애를 할 때 너무 많이 싸우고 그 불만을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매번 들어주던 친구가 남자애였는데 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민아 네가 천사가 되는 연애를 해라고 얘기했어요. 어머 그 사람 너무 현명하다. 네. 그래서 너를 악마가 되게 만드는 남자를 만약에 그 잘못이 남자한테 있었다면 그 내가 악마가 되는 거는 그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끝내야 되는 거고 네가 정말 너가 너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라. 너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악마처럼 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천사가 되는 연애를 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큰 울림이었고 저한테도 지금 엄청 큰 울림인데요. 네네 굉장히 큰 울림이어서 사실은 사랑하려고 만났으면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 더 힘이 되어주고 싶고 사실은 그런 욕구가 돌아야지 그 연애가 건강한 건데 뭔가 바라고 이제 내가 편하고 내가 얻어가려고 하는 연애를 하면 완벽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꾸 연애에서 또 내 거를 자꾸 요구하게 되고 부족한 걸 찾아내서 자꾸 이렇게 타박하게 되고 처음에 타박하는 수위가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한번 크게 나고 나면 그 밑으로 못 내려오잖아요. 그쵸. 싸움의 크기는 거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상담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도 제가 막 하거든요. 네. 결혼도 안 했지만 사실 보이는 거지. 그런 게 어머니들이 지나치게 이제 아버님께 쥐잡듯이 잡고 그러면 이제 뭐 알아듣기 좋은 그냥 뭐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좀 어머니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아버님들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고 막 이렇게 어머니 싸대요. 이제 그러면 아유 집에선 더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너무 반성되고 아, 지금 듣고 그럽니까? 있는데 그리고 왜 싸대는지도 약간 알 것 같고 그래 맞아요. 나는 좀 그렇네. 근데 조금 플러스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남자분들이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성향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닥 이렇게 다양성이 좀 여자분들보다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묻어난 경우가 많죠. 묻어난 거죠. 예, 예. 잘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지금 화가 났을까 서운했을까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걸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건데 그걸 마치 이렇게 갈굴 때 이렇게 뭐 와이프든 여자친구든 잘못을 한 것처럼 뭐 지능이 부족한 것처럼 막 이렇게 예.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남자들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도 모르면서 미안하다. 맞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그 상황이 종결이 되니까 뭐가 미안한데 또 이제 이 대화로 이어진다는 그 이제 뻔한 그런 네.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항상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양쪽을 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이 아닌데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고 그치만 저 역시 또 답답하면 비슷하게 또 저도 살고 있어서 다만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죠. 그죠. 남의 일이면 이게 약간 무던하고 그냥 다른 거고 네,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당해봐. 맞아, 당하면 소리 지르게 된다. 내가 아직 애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를 낳거나 이렇게 화가 나지 자꾸. 남편한테 남편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속이 터지지? 자꾸 속이 터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애를 낳으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쵸, 아직 피곤하죠. 몸이 회복이 안 됐기 네, 때문에 좀 네. 힘들고 힘든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아이는 어떤 시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얘가 요때 요걸 딱 줘야지 안 울어. 요때 딱 맞춰줘야 돼. 요때 자야 돼. 요때 먹어야 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벗어나게 엉덩이 무겁게 뭉적거리고 깔고 앉아 있으면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남자들 보통 그렇게 막 눈치가 빠르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눈치 없게 행동하고 그럼 이제 엄마들은 그때 또 어떤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을 때잖아요. 애를 키울 때. 그게 좀 약간 많이 갈구게 되는 게 아닌가. 편을 들어보자면은 엄마 입장에서 조금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좀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고 소리 좀 그만 지르고 그만 좀 갈구고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남자친구를 어떤 사물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아끼고 싶은 물건이 내 옆에 있을 때 훨씬 만족스럽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남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대접을 내가 하면 돼요. 아이도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 밖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대하면 되는데 아기 때는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올라오면 엄마들이 그걸 못하죠. 이제 소리 지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네, 하고 네. 그렇네요. 그 막 갑이라는 게 어장 관리하고 그런 것만 갑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들게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도 되게 네, 갑이네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거를 고려하기보다 내 감정 풀이를 한다든지 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확 던질 수 있는 그것도 안정감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저 사람이 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것처럼 직장 네. 상사들이 부하한테 소리 지르는데 상사한테 그렇게 해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다들 그냥 본인들이 지멋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하고 될 것 같으면 못 하는 거. 저는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강약약강 있잖아. 정말 극혐하는 부류들 강약약강. 그냥 나 다 약할래. 강에게도 약하고 그냥 강에게 강하면 또 사회생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 그냥 강에게도 약하고 약에게도 약할래. 중중중이 있으면 제일 좋죠. 중중중. 그러니까 서로 다 그렇게 되면 참 네, 좋을 텐데 네. 그 연애도 사실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아끼는 물건 대하듯이 서로를 예뻐해주고 그러면 참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저열한 어떤 요소가 우리를 자꾸 권력을 잡게 만들고 싶어 하고 네, 네. 감정을 막 쏟아내고 내 밑바닥까지 보여줘도 나를 막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네. 이런 데서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네. 또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제가 이제 오늘 뭐 다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애정 관계에서 그렇게 불균형해지는 거는 그분의 성장 배경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사실 대인 관계, 친구 관계랑 애인은 좀 다르거든요.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대인 네. 관계는 굉장히 조율된 모습으로 하지만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죠. 네. 애인 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양육자한테 받았었던 그 애정 관계랑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슷해요. 그럼 뭐예요? 양육자가 엄청 갑질을 했다. 그럼 나는 을로 크는 거예요? 갑질을 했을 때 을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체로 연애를 했을 때 애정에 대한 갈구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갑이 되든 을이 되든. 네, 예.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야. 거기에 대한 아. 욕구가. 그리고 내가 뭐 자기 원트를 잘 몰라가지고 뭔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아이 같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결핍됐던 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엄마 사랑을 주세요라고 이제 원했던 내가 연애를 하면서 나와. 그걸 이제 남자친구한테 기대를 하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확 좀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불안정한 관계에서 사랑을 못 받고 컸다는 걸 티를 안 내려면은 그러면 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네요. 티를 안 내. 근데 그거 숨길 수 없을걸요? 티가 나요? 숨길 수 없지.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다들 미성숙했던 시기에는 그렇게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에 그런 결핍들이 그쵸. 있고 예. 잘 인간이 되기 전. 예.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연애를 했을 때 되게 미숙하게 이렇게 던지다가 그 연애도 연습이 되고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깨닫는 게 생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맞춰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뭔가 이제 내가 연애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런 자기의 요구를 남자한테 바라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된다 그러면 연애를 자꾸 연습하시기보다는 본인을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아이의 네, 네. 어떤 상처받은 면이 네, 무엇인지. 뭐 그걸 조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성공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야 자신감을 얻는데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연애가 끝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연애를 하고 끝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연애가 매번 지치고 연애를 할 때마다 본인의 못난 모습만 자꾸 확인하는 것 같고 그런 연애를 하면은 연애라는 그 과정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닐 것 같은 거지. 또 뭔가 문제가 보였을 때 또 과거 같은 문제가 또 나타날 것 같다고 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그래왔으니까 또 문제가 보이면 난 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음. 대놓고 생각하진 않지만 음. 무의식 중에 이제 나의 네. 실패를 예감하고 네. 어떤 일을 하니까 그 잘 될 사인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인이 보이면 팍팍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또 그랬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라든지 그래서 좀 본인한테 갈등이 안에 내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거 해결이 좀 되면 연애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연애를 자꾸 연습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게 좀 그렇게들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성인기에는 이렇게 본인을 잘 아는 게 되게 여러 가지에서 일도 마찬가지고. 맞아, 우리 그 얘기죠. 지금 퍼스널 컬러 얘기하고 MBTI 얘기인데 네. 이렇게 알게 되면은 또 깨달음이 있고 네. 인생이 좀 한결 심플해지는 게 있어요. 네.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본인이 성장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상담을 계속 받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 아빠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기회가 있다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관계든 일이든 자꾸 반복되게 뭔가 똑같은 패턴이 자꾸 반복된다. 근데 그게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본인을 먼저 좀 탐색을 해보시기를 분석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심리 상담 받으면 네. 어떤 것들에 대한 걸 막 알 수 있나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이런 심리 상담. 어릴 때 어떤 나의 상처 같은 걸 좀 들어보다 볼 수가 있게 되나요? 그렇죠. 우선 뭐 당장 현재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가장 먼저 다뤄지기는 할 텐데 그게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왜냐면 결국 사고방식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프닝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서 내 기분도 결정이 되는 거고 내 관계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불쾌해지니? 하고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좀 내가 그냥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담을 했을 때 뭔가 얻는 이득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에 굳이 받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네. 왜냐하면 문제가 잘 안 드러나져요. 갈등이 있을 때가 적기라 그러거든 저희가. 네. 이제 저희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뭔가 해프닝이 딱 터져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로울 때 내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어린 시절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도 당장 나는 지금 행복한데 굳이 그게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들여다보기가 훨씬 좋죠. 작업하기는. 그리고 뭐
완벽하게 행복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핸들링이 되고 지금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심리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지금 현재 괴로울 때 나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뭐 망가졌는가, 내 감정은 왜 이렇게 불쾌한가, 우울한가, 뭐 이런 걸 들여다보는 작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아니 그냥 어떤 내가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든가 연애는 이제 그만 연습하고 네. 내 상처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맨날 연애 상담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막 뭐야 재회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뭐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이 사람과 유지를 하고 그게 아니라 네. 내가 행복한 게 일단은 좀 목적이 그쵸.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 좀 약간 라이센스 있는 분들한테 네, 가가지고 네. 상담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애에서는 스킬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네. 일부는 뭐 이런 뭐 갑이나 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 뭐 잘 꼬시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얘기는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우리는 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네, 않으니까. 네, 예. 네. 무슨 팁이나 뭐 꼬시는 팁 이런 거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알았으면 그리고, 잘했겠죠? 그리고 그런 걸 봐도 저도 뭐 사실 연애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안 보지만 뭐 그런 걸 이렇게 가끔 봐도 정말 사바사 케바케거든요. 맞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 상황에서 쓰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그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약간 그런 걸 알려면 결국 좀 통찰력이 필요한 건데 네, 네. 그 통찰력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 맞아요. 우리 너무 약간 도인 같은가? 자기를 아세요. 막.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저는 근래 들어서 뭐 이것도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수능적인 애로 커가지고 사춘기 없이 부모님이랑 갈등 없이 컸는데 근래 이제 뭐 그 상담을 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해지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이걸 왜 이렇게 사는지를 들여다보다가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항상 저한테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삶을 강조했던 이제 어머니가 계셨죠, 그 뒤에. 네. 엄마가 저한테 주는 칭찬이나 뭐 애정이나 강화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뭘 잘했을 때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랑받으려면 뭔가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뭘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러니까 남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아주 잘 탑재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춘기 때도 별 불만이 없었는데 되게 생뚱맞게 이렇게 어른이 돼서 갑자기 그때 당시 제가 화가 났었었나 봐. 난 그때 인식을 못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엄마한테 서운해지고 그 분노가 엄청 뒤늦게 올라와서 네. 엄마가 저한테 뭐 결혼이든 뭐든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본인이 불안해지기 싫어서 저한테 뭘 시키는 것들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됐구나. 네. 아. 그 분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마음껏 미워해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껏 욕하고 증오심이 들면 마음껏 증오해라.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엄마를 지금 증오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분명히 버거웠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그때 당시엔 표현을 못했죠. 엄마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엄마가 날 때렸다 그러면 제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내가 뭐 시험 못 봤다 왜 때려?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공부를 못하니까 맞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말없이 맞고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컸는데 이게 되게 뒤늦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제가 뭐 지금 남자친구한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는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어떤 그 조건적인 부분을 전혀 요구하지도 않고 이래서 널 사랑하는 거다라는 네, 그게 말이 없어요. 없구나. 네. 맨날 물어봐도 그냥 너라서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되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는 게 이게 되게 감동적이구나라는 거를 좀 늦었지만 처음 느껴봤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우는 건가요 지금? 그래 이런 연애를 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금가 있는 데를 이렇게 메꿔주는 네. 그런 연애가 저도 정말 좋은 연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어쨌든 그 부분은 치유를 맞아요. 받고 끝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는 이런 연애를 해야지 뭐 막 걔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걔 비유 다 맞추고 걔랑 조금 더 오래 가고 걔를 내 남자친구인 거를 과시하는 게 행복하고 그런 연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수용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다 수용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본인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내가 그걸 덮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내가 되게 건강한 만남을 하고 있구나. 사랑에 빠졌구만 그냥 어머, 아주. 빠졌나봐. 아유, 뭐 그러니까 200일이나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갈 수 있지. 지금 VV 이렇게 했습니다. 비디오는 없지만. 네. 네. 아무튼 오늘은 네. 이렇게 또 뭔가 갑과 을에 대한 우리의 견해도 좀 달랐고, 네. 그리고 어떤 갑과 을의 연애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 그런 관계에 취하는 사람들이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지민쌤의 또 즐거운 즐겁기도 하고 이제 뭐 뭐 성장하고 우울하기도 있습니다. 하고, 네. 뭐 성장하고 옛날에 있어요. 또 아프기도 했던 그런 네. 또 경험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기다려 주신 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또 뽑힌 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약간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될 텐데. 약간 콘미세라고 그게 뭐죠? 콘텐츠에 미친 새끼. 그래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으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우리 맞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또 지민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해요. 엄마나 이렇게 공개를. 심플 심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했던 어떤 관계라든가 나에 대한 생각들 그런 걸 또 심리학적으로 또 풀어주시는 그런 채널을 개설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